홍수철은 천다혜와 건우가 곤히 자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자신의 옆을 묵묵하게 지켜주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나서 사실 홍수철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만큼 정말 괴로웠어요. 홍수철이 홍만대에게 갖은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구역구역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만 했던 이유는 천다혜와 건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 두 사람이 없어졌으니 사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홍수철에게 전부와도 같던 두 사람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왔으니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다혜가 아무리 자신을 감쪽같이 속였어도 건우가 아무리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홍수철은 그저 두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꿈만 같았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웠는지 두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홍수철. 그런데 자는 줄 알았던 천다혜는 눈만 감고 있었지. 홍수철이 우는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준 홍수철이 그리워서 모든 걸 버리고 용두리에 왔고, 예상했던 것처럼 김선아와 홍범준의 반응은 싸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홍수철을 생각하면서 천다혜 역시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을 두고 왜 그동안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용두리에서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홍수철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을 원없이 해주기로 다짐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미국까지 쫓아왔던 한준호가 개거품을 물고 용두리까지 쫓아오게 되는 경우였죠. 물론 이곳 용두리는 홍수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빡이 돌아버린 한준호가 윤은성과 접촉하여 홍수철의 위치를 캐묻는다면 천다혜를 찾아내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은성은 홍수철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천다혜를 보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분노하기도 했으니까요. 따라서 천다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굳이 한준호가 아니더라도 윤은성이 직접 천다혜를 찾아내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천다혜는 한준호나 윤은성 둘 중 한 사람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홍수철과 있을 순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이곳 용두리까지 온 이유는 그동안 빼앗아간 것들을 홍수철의 가족들에게 모두 돌려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사과가 주된 목적이어서 그런지 날이 밝자마자 천다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홍수철이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퀸즈저택에서는 부잣집 딸내미 연기를 하느라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만 먹었지 단 한 번도 손수 음식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천다혜는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홍수철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줄곧 혼자 생활해왔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요리를 하게 되면서 살림에 상당히 능숙한 여자였습니다. 천다혜가 마치 프로 주방장처럼 물을 썰기 시작하자 김선아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이 전부 내숭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죠. 네가 만든 요리 누가 먹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가버려. 제 할 일하고 나면 갈 길 갈 거예요. 퀸즈저택에 있을 때는 자신이 말하면 죽는 신용도 했던 애가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한마디도 지지 않자 더더욱 어이가 없어지는 김선아인데요. 하지만 요리에 일가견이 있었던 전봉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하고 요리를 완성해가는 천다혜를 보면서 보통 내기가 아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홍혜인의 시한부 소식을 우연찮게 알게 되고 전봉혜가 홍혜인을 먹이려고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린 적이 있었는데 천다혜가 차린 밥상은 이보다 더 화려했어요. 갈비찜과 꽃게탕, 잡채와 동그랑땡 그리고 해물찜까지 이 모든 요리를 고작 2시간 만에 해내다니 전봉혜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었는데요. 홍수철은 무려 33년 동안 전문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만 먹어왔던 탓에 용두리에 내려온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반찬 투정을 하고 있었지만 천다혜가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정성스럽게 밥을 만들어주니 마치 일주일 정도 굶은 사람처럼 미친 듯이 먹방을 찍기 시작합니다. 다혜야, 나 먹방 유튜버 해볼까? 한 공기만 먹으면 배부르다고 했던 놈이 이날은 본인의 양을 한참 초과하여 2공기까지 먹게 되죠. 당연히 김선아와 홍범준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홍수철을 보면서 점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홍수철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천다혜를 내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해도 홍수철은 무조건 천다혜를 선택할 기세였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건우를 손자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천다혜와 홍수철에게는 정말 아쉽게도 이들의 소소한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다혜가 예상했던 것처럼 천다혜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준호가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윤은성에게 곧바로 달려가서 홍수철이 용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가방을 뒤져보니 홍수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자료가 담겨있던 USB까지 도난당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천다혜에 대한 한준호의
건우의 분노는 거의 폭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USB에 들어있는 자료가 없으면 꼼짝없이 한준호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냥 두 년놈들 모두 죽여버리고 한준호는 천다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가로채겠다고 다짐하면서 불이 나게 용두리로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홍수철은 건우에게 오랜만에 아기상어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건우가 자신을 낯설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기상어를 불러주자 그제서야 건우가 씩 웃음을 보입니다. 천다혜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결국 한준호가 홍수철과 천다혜가 있는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천다혜, 네가 감히 와인에 수면제를 타고 빤스런을 쳐? 네가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일로와 이년아. 그러자 옆에서 심각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홍수철이 한준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다혜한테 왜 그러세요? 말로 하시죠. 그러자 쓰레기 한준호가 홍수철에게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뭐라는 거야 이 병신 같은 놈이? 나 건우 친아빠다 돌대가리야. 그러자 천다혜가 가족들까지 볼까봐 두려웠는지 한준호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간다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 그랬어. 천다혜가 짐을 싸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홍수철이 천다혜의 팔을 붙잡습니다. 홍수철은 건우의 친아빠라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건우를 두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준호에게 달려가서 선방을 날리는 홍수철. 백현태에게 아직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 완벽하게 명중시키진 못했지만 깊은 분노가 가득 담겨 있어서 그런지 한준호가 꽤나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자 입술에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눈이 뒤집히는 한준호. 아니 이 새끼가 돌았나? 너 오늘 잘 걸렸다. 결국 두 사람은 천다혜를 두고 야밤에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화가 나서 찾아온 한준호와 다르게 홍수철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동기부여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한준호를 미친 듯이 몰아붙입니다. 결국 쓰러진 한준호의 가슴에 올라타고 얼굴을 집중 가격하는 홍수철. 수철씨 그만해. 이러다 사람 죽겠어. 그렇게 한준호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가는데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뒤늦게 달려온 김선아와 홍범주는 그제서야 재무이사 한준호가 건우의 친부라는 사실을 알고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김선아가 칼을 빼들고 말죠. 홍수철 천다혜 당장 방으로 따라와. 김선아와 마찬가지로 홍범준 역시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홍수철이 두 사람을 끔찍이 생각한다고 해도 두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한준호가 갑자기 찾아와서 두 사람이 치고받고 난동을 부리는 동안 사실 김선아와 홍범준은 이미 천다혜와 마지막 인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말 하지 않으마. 오늘까지만 같이 있고 내일부터는 서로 갈 길 갔으면 해. 친아빠가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둘이 가족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자 보다 못한 홍수철이 개거품을 물면서 소리치기 시작하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건우는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내가 직접 시켜서 키운 내 자식이라고요. 두 분 뜻이 정그러시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뭐라고? 아니 이 자식이. 그런데 바로 그때 천다혜가 가슴속에 숨겨놨던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는데 서류 봉투를 열어보자마자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류는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였기 때문인데요. 이건 또 뭔데? 한번 열어보시죠. 유전자 검사 결과에는 홍수철과 홍건우의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하는 홍수철. 그 순간 홍수철은 천다혜를 와락 껴안더니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건우가 수철이 친아들이라니. 수철이한테 남긴 편지에는 분명히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사실 천다혜는 처음 홍수철과 선을 봤을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다혜 본명으로 선을 봤을 정도로 홍수철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홍수철과 결혼하여 퀸즈 저택에 들어온 이유가 사기를 치려고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부정하면서 홍수철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홍수철과 결혼한 이후에도 한준호를 정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혹시라도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갖게 될 아이만큼은 쓰레기 한준호가 아니라 사랑하는 홍수철의 아이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홍수철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건우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지금처럼 홍수철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윤은성과 모슬이가 가만히 두고 볼 인간들이 아니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홍수철을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첫사랑이 홍수철인데 떼어내기가 쉬웠겠어요? 당연히 쉽지 않았죠. 만약 홍수철에게 연락이 오기라도 한다면 바로 무너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라는 의미에서 건우가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홍수철
홍수철은 끝까지 천다혜를 놓지 않았고 흔들리던 천다혜의 마음은 게임에서 느닷없이 도착한 홍수철의 메시지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천다혜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자 김선아와 홍범주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어요. 홍수철은 이런 사실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천다혜를 사랑할 생각이었지만 천다혜 또한 자신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천다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데요. 홍수철의 친자식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두 사람을 떼어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천다혜는 김선아와 홍범준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퀸즈 가족의 일원이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